이 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의 챕터 5 차트 활용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활용하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빅데이터의 시대인데요. 이때 데이터들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차트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 차트에 관한 문제들은 꽤 여러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차트 활용에는 차트 작성과 차트의 편집, 차트 요소 추가, 차트 서식 지정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사실 모두 다 잘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작성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트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의 정의부터 나와 있는데요. 데이터를 막대나 선, 원 등의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을 해서 데이터의 경향과 흐름을 알아보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데이터를 표로 작성하면 전체적인 경향 같은 것을 알 수가 없는데요. 이 차트를 그리면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고요. 업무에서도 보고서 같은 것을 작성하시려면 반드시 차트 기능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가 필요하죠. 해당 원본을 이용해서 차트를 작성하는데요. 특히 이 작성된 차트는 원본 데이터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 차트도 함께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워크시트에 행과 열에서 숨겨진 데이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차트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문제로 잘 출제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만들 때는 사용할 데이터가 들어있는 셀을 하나만 선택하고 차트를 만들어도 됩니다. 원래는 범위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한 셀만 선택하고 차트를 만들게 되면 주변의 셀들, 즉 해당 범위가 모두 차트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선택해도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또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차트가 있을 경우에는 서식 파일로 저장하고 기본 차트로 계속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차트의 구성 요소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차트의 구성 요소 부분은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필기 시험에는 차트를 작성한 결과나 전후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데요. 이때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을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구성 요소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위쪽에 들어간 것은 무엇일까요? 1번에 있는 것은 차트의 제목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트 전체에 대한 제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엔 보시면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좀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차트 영역이라는 것은 차트의 전체 영역을 모두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포함한 이 전체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 영역이라는 것은 가로축과 세로축 이렇게 구성되는 이 부분만 그림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례 부분이 되겠는데요. 범례는 지금 차트에서 이 부분이 범례가 되겠습니다. 범례라는 것은 이 차트를 볼 때 지금 이 막대는 어떤 색깔의 막대가 기말고사인지 또 중간고사인지를 구분을 하고 이 꺾은 선은 출석 점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계열의 항목별 이름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통 색깔로 구분하거나 또는 무늬로 데이터 계열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 범례 위치는 지금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상하 좌우 또 오른쪽 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범례를 지우고 싶다면 범례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계열이 되겠는데요. 이 데이터 계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범례에서 보는 것처럼 기말고사, 중간고사, 출석 점수 이게 데이터 계열이 되어서 이 차트에는 3개의 계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열 보시면 차트로 나타낼 값을 가진 항목인데요. 현재는 3개의 데이터 계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과 세로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는 이 가로축을 X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가로축에는 지금 이름들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세로축. 이 부분에는 점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것은 오른쪽에도 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부분을 기본 세로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 세로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보조 세로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조 세로축을 따로 두는 경우는 보통 지금 점수를 보시면 점수는 이렇게 10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출석 점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10 이하의 값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값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하나의 축을 활용하게 되면 출석 점수의 이 그래프는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값들의 차이가 많이 날 때 이와 같이 보조 세로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축에 제목이 붙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세로축의 제목과 보조 세로축의 제목이 붙어 있고 요거는 가로축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눈금선 부분이 되겠는데요. 눈금선은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선이 눈금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눈금선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요 안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조 눈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값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값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대나 꺾은 선 위에 값이 표시되는 것을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는 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보통 기본적으로는 표시되는 것은 아닌데 추가로 구성 요소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표를 데이터 테이블 또는 데이터 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그 요소들의 이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데이터 테이블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형태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범례 표지 포함이라는 것이 있고 범례 표지 없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앞부분에 범례가 표시되는지의 여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는 글꼴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식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홈 탭의 글꼴 그룹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겠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미니 도구 모음이 있어서 이것으로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구성 요소의 도형에 대한 스타일 또 워드아트 스타일을 적용할 수는 있는데요. 이 구성 요소들의 도형처럼 맞춤이나 그룹 회전 같은 것은 설정할 수 없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차트의 구성 요소 부분을 아주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작성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엑셀에서 굉장히 많은 유형의 차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엑셀의 기본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가 되겠고요. 이 기본 차트를 변경해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기본 차트로 변경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단축키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F12를 누르면
새로운 차트 시트에 기본 차트가 작성됩니다. 새 시트에 작성이 되고요. Alt F2를 누르면 현재 시트에 차트가 작성이 되는데 이거 주의하실 게 위에 키가 F11이니까 이것이 Alt F11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 창을 열 때 사용하는 키이기 때문에 Alt F1이다. F11과 Alt F1 요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 부분을 한번 실습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트 작성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기 A의 1번 셀을 선택한 다음에 우선 첫 번째로 F11 키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F11 키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차트가 별도의 시트에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Alt F2를 눌러 보겠습니다. Alt F2를 누르면 시트 안에 차트가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이 단축키는 항상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작성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원본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위로 지정하거나 또는 그 연속된 셀들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셀만 지정해도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때 반드시 각 필드명을 포함해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머리글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연속된 범위뿐만 아니라 서로 떨어진 부분을 범위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는 삽입 탭에 차트 그룹을 선택하면 아주 다양한 차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원하는 차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재에 있는 예제로 차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입 월별로 수량과 수입 금액이 표시되는 누적 세로 막대형 차트를 작성할 텐데요. 지금 영역 위치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차트 제목을 지정하고 또 수입 금액 계열은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 형식의 차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체를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왜냐하면 수입 월별로 수량과 수입 금액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선 수입 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수량과 그 다음 수입 금액을 드래그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메뉴는 삽입 탭에 차트 그룹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기 세로 또는 가로 막대형 차트 삽입을 선택하고 2차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묶은 세로 막대형 요것을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누적 세로 막대형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누적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앞서 위치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절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셀에 딱 맞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Alt 키를 누른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이 조절점을 B의 8번 셀에서 G의 20번 셀 자, 이렇게 맞춰 주시면 셀에 딱 맞춰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에 밀 수입 현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차트 제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원하는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 수입 현황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꼴 크기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글꼴은 홈 탭에 글꼴 그룹 그냥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20포인트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 굵게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금액, 지금은 수량과 수입 금액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수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입 금액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맨 아래 보시면 혼합 탭이 있는데요. 혼합 범주에서 자, 이 수입 금액을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이 경우에 지금 그 수입 금액과 수량의 이 단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조축을 한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의 축에 이제 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는 수량을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수량과 함께 수입 금액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수입 금액에 데이터 레이블까지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수입 금액 데이터 계열을 선택할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까지 작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직접 작성을 해보시면 차트 작성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부분에서 특히 이 차트 종류, 우리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했었는데요. 차트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종류를 바꿀 수 있는 메뉴와 또는 바로가기 메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차트 전체의 그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계열을 선택하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해서 특정 계열만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의 경우에는 차트 종류가 다 주어지기 때문에 변경만 하시면 되는데요. 필기 시험에서는 특히 차트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차트 종류들이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각각의 특징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막대형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엑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기본 차트는 세로 막대형 차트입니다. 이 막대형 차트라는 것은 막대의 높이, 막대의 길이로 비교나 분석을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값들이 어떤 값이 제일 크고 어떤 값이 제일 작은지 비교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막대가 세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 세로 막대형이고 이렇게 가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가로 막대형이 되겠는데요. 이 가로 막대형의 경우에는 그 가로축 부분이 세로막대형이 가로축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값축과 값이 있는 축과 항목축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꺾은 선형 차트도 지금 보셨었는데요. 이 꺾은 선형 차트라는 것은 월이나 분기, 연도와 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항목의 변화를 알아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값이 하락을 하고 있는지 상승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원형 차트도 아주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데요. 이 위쪽에 이런 차트들은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차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전체 그 비율에서 100%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는 첫째 조각의 각이라는 이 옵션이 또 잘 출제가 되는데요. 왼쪽에 제가 그림으로 담아 보았습니다. 이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조각의 각이 0도인 경우에는 여기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에는 0도가 되겠고요. 이것이 회전되어 있는 형태가 요건 90도로 회전된 거죠. 지금 여기로 회전이 되었기 때문에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보고 이것이 0도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첫째 조각의 각의 기본값은 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원형 차트와 함께 알아두셔야 될 게 도넛형 차트가 되겠는데요. 이 도넛형 차트라는 것은 원형 차트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형 차트의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를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도넛형 차트는 여러 데이터의 계열을 표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리로 나타내는 거죠. 이런 고리를 여러 개, 도넛과 같은 고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리가 하나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하게 되겠고요. 색상으로 데이터 요소를 구분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역형 차트라는 것은 사실 꺾은 선형 차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메꿔서 표시하기 때문에 합계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품형 차트가 나왔는데 아래쪽에 분산형 차트를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분산형 차트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분산형 차트는 과학이나 통계, 공학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에서는 산점도라는 이름으로 X축과 Y축의 관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나타내는 그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엑셀에서는 분산형 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관계나 유사점들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축의 값이 일정한 간격이 아닌 경우, 또 가로축의 데이터 요소가 많은 경우에 사용하고요.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보다는 어떤 유사점, 관계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산형 차트에는 5개의 하위 차트들이 있습니다. 차트의 종류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거품형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분산형 차트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는데요. 앞서 분산형 차트에는 2가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축과 Y축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데 거품형의 경우에는 그 점을 원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즉 거품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거품의 크기로 한 가지 데이터를 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3가지의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품형 차트는 분산형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들 이외에도 뭐 주식형 차트, 주가 변동을 나타낼 수 있는 차트도 있고요. 또 표면형 차트가 있습니다. 표면형 차트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건데 최적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 방사형 차트, 이렇게 이런 것들 뭐 성격 검사라든지 어떤 각 항목의 값들을 비교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가운데에서 뻗어나가는 형태의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X축, Y축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죠. 가로축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선 또 뭐가 많이 출제가 되었냐면 3차원 차트, 즉 입체 형태로 변경이 불가능한 차트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분산형 차트, 도넛형, 방사형, 주식형 차트는 3차원 차트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원형 대 가로 막대형 차트, 이건 뭐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원형 차트에서 이 비율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비교할 수 있도록 누적, 가로, 막대를 함께 표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트로는 지금 이중축 차트와 혼합형, 앞서는 이중축과 혼합형을 모두 사용한 것인데요. 이중축은 차트의 보조축을 표시합니다.
왜 사용하는지 앞서 설명드렸는데 특정 데이터 계열의 값이 다른 데이터 계열의 값과 크게 차이가 나거나 단위가 다를 경우에 이중축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형 차트는 2개 이상의 차트 종류를 사용하죠. 앞서 보신 것처럼 막대랑 꺾은 선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2차원 차트와 3차원 차트는 혼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트를 작성하고 차트 종류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챕터 5에 대한 차트에 대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